네, 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서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프로그램은 2부작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아무튼 출근입니다. 다들 뭐 해 먹고 살아요? 밥벌이 브이로그 남의 일터 옆으로 첫출근했습니다. 아, 90년대생. 대리님, 저 어제 제가 아니거든요? 2020년 새로운 변화를 이끌 중심에는 밀레니얼 세대가 있습니다. 밀레니얼은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2030 세대를 말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규빈입니다. 좀 일찍 일어났는데 그래서 한번 출근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제 사무실입니다. 바로 문서 불러왔고요. 예, 사무관님. 예, 이규빈입니다. 이규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국장님이 보고 드리시는 잠시만요. 국장님 전화도 안 잠시만요.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사명감, 그리고 쉽게 표현하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공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1년생 직장인 2년차 이민수라고 합니다. Hi, good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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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morning. 介绍一下我自己，我是负责布洛提斯的。谢谢。2시 59분. 동안 3시 퇴근할 거예요, 3시. 회사에서 탄력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 3시 퇴근입니다. 안녕. 저의 출근길을 함께 하시죠. 출근까지는 10초 정도 걸리는데요. 계단을 내려가면 저의 직장 출판사 사무실이 나옵니다. 92년생 창작자 이슬아입니다. 글을 쓰는 작가이고 책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혼자 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난 정말 프리랜서가 되고 싶다고 사실 생각해왔어요. 그 모든 작가들이 쓰기 전에 쓰기 싫어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1,000만 원. 20일 정도 작업하고 500만 원. 처음 받았던 거에 10배 이상은 받는 거예요. 아하, 더 위치. 네. 일단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러닝 전도사 안정은입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제가 달리는 게 너무 좋아서 달리기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서 이런 직업을 만들게 됐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3, 2, 1, 출발! 화이팅! 야, 마스크 쓰면 진짜 힘든데, 요새.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다 너무 잘 뛰고 계세요. 퇴근하시고 이렇게 뛰시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페이스 아주 좋습니다. 이게 다 같이 하면 덜 힘들거든요. 아, 굉장히 뿌듯하죠, 또. 저렇게 완주하고 나면. 저는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다니고 있는 1학년 백건우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 촬영 장소에 차랑 같이 로드뷰를 왔습니다. 활용해서. 정말 특색? 잘 찍은 것 같은데? 장소 옮겼어요. 장소를 좀 더 차랑 어울릴 것 같은 부잣집 느낌으로 옮겨봤어요. 늘 뭔가 장소를 볼 때마다 프레임을 생각해서 보겠어요. 네, 촬영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관문이 있어요. 후보정. 이런 거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거의 대부분 아닌가요? 할애하는 시간이? 이거 보정해볼게요. 조금 어두운 느낌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진 해보겠습니다. 태양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뭇잎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림
확 다르다. 진짜. 거제도 체연소예요. 진소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사 중에 용사, 미용사 기우쌤입니다. 미용을 시작한 지는 17살 때부터 지금 31살까지 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일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그냥 미용만 계속 쭉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만큼 일을 하고 벌이도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시간이 없더라고요. 계속 더 새롭게 잘하지 않으면 묻히기도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랑 일이 모든 게 하나니까 이걸 계속하다가 질려버리면 난 뭘 해야 하나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국민들에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고 저희 브랜드도 알리고 저라는 사람도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브이로그 형식으로 현대인들의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확인해보고 직장 생활을 엿보는 2부작 예능 프로그램 아무튼 출근. 위원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저는 뭐 의미와 재미, 또 공감과 그 감동 이러한 것들을 잘 이끌어내려고 했던 제작진들의 노력이 굉장히 빛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그 일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라든지 자신의 생각들 그리고 앞으로 이 직업에 대한 자기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균형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2회에서는 덕업일치를 이렇게 주제로 해서 직업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직업과는 달리 내가 좋아하는 일도 어떤 밥벌이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뭔가 시청자들에게는 너에게 밥벌이는 뭐냐 이런 화두를 던져주는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존에 이제 언론에서 다루는 거 보면 뭐 M4 세대다, 취업이 힘들다, 이제 암울한 모습들 달아줘서 그런 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분들 보면서 진짜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리고 각자 영역에서 또 인정받고 있구나 밝고 긍정적인 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저도 좋았습니다. 다만 좀 2화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직업의 특이성에 좀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그래서 현실적인 밀레니얼 세대들의 그런 이야기도 좀 적절히 담겨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 정규 편성이 꼭 됐으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회사원부터 공무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생생하게 선보인 아무튼 출근. 시청자 의견을 확인해보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밥벌이하고 사는가를 구경하니까 재미있음. 직접 소개해주니 재미 2배. 재미없어 보이는 공무원 직업 소개를 브이로그로 하니까 꿀잼 직업처럼 보이는 마법. 아, 직장인들 브이로그 보니까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싶기도 하고 재미있어 보여라는 댓글들이 있었네요. 이렇게 자신의 일터를 직접 소개하는 브이로그 형식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이 많았는데 위원들은 이런 브이로그 형식을 차용한 포맷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브이로그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트렌디해 보이고 이렇게 새로워 보이니까 장점만 있을 것 같은데 단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릴레이 카메라라고 놀면 뭐하니에서 이제 그런 특집을 했었는데 셀카를 찍기 때문에 앵글이 되게 좁고 얼굴이 크게 나와 보니까 되게 답답해요. 이제 본인이 카메라를 돌려서 이제 1인칭으로 이렇게 찍는 경우는 화면이 되게 이게 흔들거려서 어지럽고 멀미가 나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서의 브이로그는 정말로 필요할 때만 딱 씁니다. 회사지만 촬영이 좀 애매한 상황들에서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거나 아니면 카메라가 들어가기 힘든 장면들을 그런 브이로그로 찍고 또 개인적인 속마음 같은 걸 얘기할 때 브이로그를 활용을 하고요. 그 외에 전체적인 어떤 그림이 필요할 때 또 퀄리티가 높은 장면이 필요할 때는 전문 방송국의 스태프들이 촬영을 해주시니까 이게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다채로운 어떤 앵글로 촬영이 돼서 공을 들인 뭔가 진화된 그런 관찰 카메라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좀 놀라운 점은 이 출연자들이 밀레니얼 세대다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이 IT 기계나 카메라에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리는데 사람들이 셀프로 촬영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쓰기에 손색이 없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본인들의 일상을 잘 녹여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한 세대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브이로그이기 때문에 좀 답답함이 느껴질 만한 순간에 인터뷰라든지 스튜디오 토크로 적절하게 이제 화면 전환이 되면서 해소시켜준 부분이 편집적으로도 좀 훌륭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이로그는 사실 일상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자기의 고백이나 아니면 자기가 예전에 받았던 상처 이런 것도 사실 솔직하게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게 가장 그 장점이자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점심시간에 뭐 상사와 같이 먹기가 좀 어려워서 뭐 집으로 간다라든지 프리랜서로서 자기 시간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어려움도 사실 굉장히 솔직하지 않으면 보여주기 어려웠던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 브이로그 형식을 차용은 했지만 지금 현실적인 어떤 직장 생활을 잘 반영했는가라는 어떤 질문이나 생각은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진행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무튼 출근의 스튜디오에서는 김구라, 장성규, 박선영, 윤두준 씨가 출연을 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남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좀 낯설었는데 묘하게 공감이 되게 공감 가고 저 심지어 위로도 받았어요. 나랑 똑같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비유를 하자면 이제 교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뭐 이제 뭐 직장 내로 말하면 이제 뭐 인턴이나 뭐 인턴. 이제 수습 정도로 이제. 근데 요거나 다 거쳐야 돼요. 형님 보시기에 초기 좀 어떠세요? 이 프로? 몰라 나도 잘. 그러니까 모른다는 건요 가능성이 많다는 어느 정도 기대는 하고 계시네요. 빤한 거면 그럼 뭐 어느 정도 되겠다는데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오히려 저를 또 흥분하게 만듭니다. 네, MC의 캐스팅과 활약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MC 구성은 되게 좋았던 게 나이나 성별 또는 각자의 경험의 장에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구성이 아주 조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구라 씨는 뭐 우리가 익히 보아오던 그 솔직함. 본인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진짜 저게 본인 수익이 되는 거죠, 오롯이? 좀 상대방이 당황하겠지만 사실은 또 시청자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박선영 씨나 이제 그 장성규 씨 같은 경우에는 조직 생활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서의 또 다른 결의 어떤 솔직한 질문들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윤두준 씨는 이제 가수이기도 하고 연기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 좀 더 질문에 녹아날 수 있지 않았나. 근데 좀 윤두준 씨가 조금 더 대화에 꼈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살짝 남고, 저는 이제 눈에 띄었던 그 진행자는 장성규 씨였어요. 10년의 직장 생활을 했고 자기 꿈을 쫓아서 프리랜서가 됐는데 그런 것들이 출연진들하고 다 개별적으로 뭔가 공통점들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급 공무원이신 이규빈 씨 같은 경우 이제 점심을 저 혼자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님, 저도 식사 따로 하고 오겠습니다. 예. 딱 말씀드렸네요, 단호하게. 역시 다르다. 저는 초년생 때 항상 뭐 점심 메뉴 골라라 그러면 이분이 뭐 좋아하시지? 가장 윗분이 뭘 좋아하시지?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선택했다가 또 다시 바꾸기도 하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요즘 확실히 달라졌네요. 근데 좀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어떤 직장 내 점심 문화의 변화하는 모습들도 좀 보여줬고, 뭔가 순간순간 그 쪽집게 정리 이런 거를 해주시는 면들이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박선영 씨를 제일 눈에 띄는 진행자로 뽑고 싶어요. 왜냐하면 출연자들한테도 굉장히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면서 질문을 던져서 좀 긴장감을 풀어주려는 부분이 좀 많이 보였어요. 글을 쓸 때에는 불편함이자 쉴 때에는 알람이자 이 아이맥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그 집이지만 완벽한 사무실을 만들어놨네요. 왜냐하면 저는 상사가 없잖아요. 제가 제 상사기 때문에 공간으로 잘 분리를. 가늘고 길게 작가 생활을 하는 거고요. 꾸준하게 망하지 않고 하고 싶고 좋네.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멋지시다. 이렇게 일이 잘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하고 감사히 일하죠. 프리랜서의 불안감. 맞아, 프리랜서의 불안감이죠. 사실 좋아서 시작한 글쓰기인데 일이 되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거든요. 근데 누구나 그렇잖아요. 좋아서 한 일도 업이 되면 되게 맞아. 번뇌가 크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른 일보다 글쓰기를 하면서 괴로운 게 덜 괴롭다는 느낌이 들어요. 좋은 얘기네. 이 프로그램에 무게감을 적당히 주면서 중심을 이제 주는 역할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역시나 가장 인상적으로 본 거는 좀 김구라 씨였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여러 지식들 많고 지인들이 많잖아요. 역시나 여기서도 그걸 잘 활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이게 또 달리기 좀 했다고 그 족저 근막염이 왔다고. 족저 근막염.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저도 걸렸었는데 러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발바닥에 오는 그런 맞아. 통증이에요. 통증이잖아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안정은 씨가 러닝할 때 러닝화를 꼭 신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또 그런 다리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식과 지인을 활용해서 재미있게 필요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역할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아무튼 출근에서는 다양한 직장을 가진 7명이 출연을 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출연자 누가 있었을까요? 전 1회 그 세 분 다 세트 메뉴 같은 느낌. 성도 다 이신 거 아시죠? 이시 특집 그렇네요. 같은 느낌인데 네. 첫 번째 나오신 이규빈 씨가 선망의 직업인 5급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정직된 어떤 공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궁금증이 되게 있었는데 사실 카메라가 들어가기 힘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정말 상세하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이어지는 게 이민수 씨. 회사가 그렇게 예쁘고 그다음에 복지가 밥도 공짜고 간식도 싼 가격에 좋은 간식들이 있고 마사지까지 가능한 이런 회사를 비추는 걸 보면서 정말 대리만족이 됐어요. 나도 저런 회사를 다니고 싶다. 마지막에는 프리랜서 이제 이슬아 씨가 이제 출연을 하셨는데 마냥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계속해서 매일 글을 써야 된다는 창작의 고통이 생각보다도 더 어렵고 어떤 고뇌의 일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균형감 있게 잘 비춰줘서 100점짜리 1화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 분을 꼽습니다. 네. 저는 그 2회 덕업일치편에 나왔던 백건우 씨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덕업일치라는 주제와 가장 잘 맞았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사진학과에 다니는 대학교 1학년생이잖아요. 20살. 뭐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는 빠른 배속으로 보거나 또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서 햄버거를 먹고 하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20살짜리인데 굳이 이 사람에게 그 슈퍼카들의 촬영을 맡기는 이유가 뭘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자기가 그 사진과 자동차에 대한 열정들이 뛰어났던 그 모습들이 잘 보여져서 저는 참 좋았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야외 촬영이면 조명도 필요하고 뭔가 이 사진 작가가 잘 찍기 위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될 텐데 방송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 그걸 찍더라고요. 그리고 푸보정 작업을 할 때도 어디 카페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노트북 하나만 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요즘 세대들의 일하는 방식이구나. 정말 시대가 바뀌는 거는 일하는 방식도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거기서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이게 질리면 좋아하는 거랑 일이 모든 게 하나니까 이걸 계속하다가 질려버리면 난 뭘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주 그 20살이 할 수 있을 법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아주 전반적으로 다 균형 있게 보여진 편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백건우 씨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슬아 씨를 꼽고 싶어요. 이분이 성공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고충을 있는지도 사실 굉장히 솔직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구독자가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구독자 수는 비밀인데 많습니다. 네. 건의 메일도 매일매일 받는데요. 대체로 발송 오류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번 주 여러모 처음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아입니다. 급하게 쓰시다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228건 남아있어. 그리고 매일매일 12시에 마감을 지켜야 하는 사실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사실 감당해야 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를 솔직하게 말해준 부분이 사실 시청자들에게 프리랜서로서의 성공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위로나 어떤 공감을 주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슬아 씨를 꼽고 싶습니다. 사실 다른 직업들은 이분들이 정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건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기우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뛰어난 미용 실력 거기다가 그 자신만의 노하우로 망친 머리들 복원시켜주는 모습들이 이거는 그냥 눈에 딱 보여지잖아요. 머리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에 차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고요.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후배가 입봉하기 전에 그 비싼 가위를 그 사주는 모습이었는데 90년대 생들에게 갖고 있는 우리의 편견이 있죠. 좀 개인적이고 이기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런 후배들 챙기는 모습에서 이런 모습은 또 우리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공감대까지 형성시켜주니까 굉장히 인상이 좀 남았습니다. 아무튼 출근이 정규 편성으로 돌아온다면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었으면 할까요? 보완이요? 네. 보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정규화를 시키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놀라신 것 같아요. 저는 빨리 이 형식을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요즘 이제 자식 세대들에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보면 이제 부모님들은 걱정이 되시니까 너 그거에서 밥 먹고 살 수 있겠니? 나이 먹어서도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니?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의 기저에 보면 지금 세대들의 직업에 대한 생각이나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그런 걸 다양하게 보여주신다면 이 부모님들과 자식 세대 간에 좀 직업에 대한
소통, 공감대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여함도 좀 기대해 봅니다. 밥벌이나 아니면 이렇게 직장인이라고 하면 갑보다는 을의 입장을 떠올리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을의 입장이 좀 더 드러난 에피소드,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기성세대와 어떤 부분에서 부딪히는지, 어떤 부분에서 갈등을 느끼는지, 근데 뭐 90년대생은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이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직업적인 안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직업의 새로움, 특이성에 집중하게 되면 컨텐츠의 한계도 좀 빨리 올 것 같고 좀 사람들이 보면서 공감하는 그 포인트가 좀 많이 어긋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직업들도 소개함으로써 적절히 안배시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의 일터를 엿보면서 공감을 더한 직장인 브이로그 예능 아무튼 출근. 더욱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